안녕하세요. 얼바인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내 집 마련, 저 그레이스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딱 한마디로 지금 시장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불같이 뜨거웠던 주택시장 있잖아요. 이제 그 열기가 좀 식고 훨씬 차분한 속도로 기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주택가격 상승률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확 꺾이면서 시장이 눈에 띄게 안정세로 접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장의 이런 새로운 리듬이요. 지금 집을 알아보고 계신 우리 바이어분들께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최신 S&P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니까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전국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고작 1.4% 오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1.4%요. 아니, 1.4%면 오른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3.1%나 올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3.1% 올랐는데 집값은 1.4%밖에 안 올랐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주택 가치가 오히려 살짝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시장이 좀 차분해졌다고 하지만 이게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요,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좀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 시카고나 뉴욕 같은 중서부, 북동부 대도시들 있죠. 여기는 여전히 가격이 꽤 탄탄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팬데믹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템파나 피닉스 같은 이른바 썬벨트 지역들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뭐랄까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플로리다나 텍사스의 일부 도시들은요, 최고점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10%가 넘게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거고, 똑똑한 바이어분들께는 바로 이런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 자, 이제 우리 바이어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자율,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뉴스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것만 쳐다보시는데 사실 실제 모기지 이자율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얽혀서 결정되는 거랍니다. 핵심은 바로 모기지 스프레드라는 개념에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국채 금리란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모기지 금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이윤이랑 위험 부담 같은 거죠. 근데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은행들이 이제 시장을 좀 더 안전하게 보고 이제 대출해줘도 되겠다 하면서 서로 경쟁을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작년에 3%가 넘던 게 지금 2%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 바이어분들께는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무작정 금리가 팍팍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처럼 6%대에서 안정적으로 쭉 유지가 되는 게 주택시장에는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바이어분들도 이자율이 이 정도구나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자신감 있게 집을 보러 다닐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바이어분들 입장에서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의 월급 오르는 속도가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내 집 마련을 위한 구매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정말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바로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한 주택수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2025년 11월에 한 달 만에 무려 3.3%나 늘었어요. 와, 이건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예요.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다운 페이먼트 모으는 거 평균 7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죠. 그리고 아직 시장에 나와 있는 집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시장이 복잡하긴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2026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전국 뉴스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바로 그 동네, 그 지역 시장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자율 언제 바닥 찍나 기다리지 마세요. 그보다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자율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다운 페이먼트랑 융자 사전 승인, 이걸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바이어에게 조금씩 유리해지는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강력한 무기가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된 바이어에게는요, 이 느린 시장이 막 쫓기지 않고 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레이스였습니다.